서울 도심의 고급 은행 8시 30분. 오늘도 변함없이 깔끔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은행 로비가 하루를 준비합니다. 갓 닦인 대리석 바닥에는 아침 햇살이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내고 정돈된 카운터들은 곧 시작될 바쁜 하루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살의 젊은 여성 직원 지연은 카운터에 앉아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과 깔끔한 유니폼은 그녀의 성실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지연은 곧 다가올 고객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지연은 옆자리 동료에게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밝은 에너지는 주변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곤 했습니다. 잠시 서류를 정리하던 지연의 시선이 자신의 목걸이로 향했어요. 목걸이에 걸린 오래된 은반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독특한 꽃 문양이 새겨진 이 반지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반지를 바라보며 지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최민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고 이 반지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계시겠죠? 지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반지를 다시 목걸이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요. 시계는 이제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은행의 문이 열리며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 입구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부인은 고급스러운 모피, 코트와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노부인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외적인 화려함과는 달리 그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쓸쓸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노부인은 천천히 카운터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지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예금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노부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서류가 담긴 고급스러운 가방을 열어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연의 시선이 노부인의 손가락에 머물렀어요. 노부인의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가 햇살에 반짝였는데 지연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노부인의 반지에는 독특한, 아니 지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지연의 목걸이에 걸린 반지와 완전히 동일한 문양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 반응을 알아챘는지 노부인이 궁금한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직원분?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연은 급히 정신을 차리고 예금 상담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반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노부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지연은 반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만남일까요? 마침내 지연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반지는 어디서 오신 건가요? 노부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우리 집안의 유산이에요. 왜 그러시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이런 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노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내민 목걸이의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노부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반지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동일했죠. 같은 크기, 같은 모양, 같은 꽃문양.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서로의 반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는 제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후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하셨어요. 이 반지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의 흔적이라고. 노부인 영희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민호라고 하세요. 올해 76 되셨고, 민호.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동생 이름도 민호였어. 우리가 10살 때 화재로 가족과 헤어졌지. 동생은 행방불명되었고, 영희의 말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연의 할아버지와 이 노부인이 가족일지도? 저기, 혹시 제 할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지금 전화드려 볼게요.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너머로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은행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손녀의 다급한 요청에 바로 은행으로 가겠다고 답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곧 오신대요. 저희 사무실로 가서 기다릴까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영희는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내 이름은 최영희예요. 내가 10살 때 우리 가족은 큰 화재를 겪었어.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나와 8살이던 남동생 민호는 혼란 속에서 서로 헤어졌지. 나는 친척 집에 맡겨졌고 동생은 찾을 수가 없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영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남매에게 한 쌍이던 반지를 하나씩 물려주셨어. 내가 부모님을 잃고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이 반지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그리고 언젠가는 민호도 이 반지를 갖고 있어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평생 그 희망을 안고 살았어. 지연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평생 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이죠. 두 개의 반지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약 30분 후 은행 로비에 평범한 차림의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띤 민호는 지연을 찾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지연은 사무실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민호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민호는 영희를 보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희의 손에 있는 반지로 시선을 옮겼어요. 민호야. 나야, 영희 누나야. 떨리는 목소리로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고 그는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바라보았어요. 누나, 그 반지.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에 있는 반지가 나란히 놓이자 그것들은 완벽하게 짝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내 동생 민호. 영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내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영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가 맞아? 내가 너무 그리워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지난 세월의 그리움을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은행 로비의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누나, 나 평생 꿈에서라도 누나를 만날 수 있길 바랐어. 이 반지만 보면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미소 지었어요. 민호야, 미안해. 널 잃어버린 내가 널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내가 늘 기도했던 거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연은 이 놀라운 재회의 현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평범한 은행 근무일이 할아버지에게 있어 인생을 바꾸는 날이 된 것입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세 사람은 좀 더 편안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은행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연은 차를 준비하며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가 오랜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죠. 민호와 영희는 서로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세월의 흔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빛은 그대로구나, 민호야.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항상 맑은 눈을 가졌었지. 민호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누나도 그대로야.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 그 누나의 모습 그대로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지연은 따뜻한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물러나려 했지만 영희가 지연의 손을 잡아 함께 앉기를 청했어요. 지연 양,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해주길 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누나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민호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메우는 질문이었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화재 이후로 난 고아원에서 자랐어.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았고 이 반지만이 내 유일한 가족이었지.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와서는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 힘들었지만 스스로 삶을 꾸려나갔어. 민호의 말에 영희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반지만 보면 어디선가 누나가 날 찾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내 유일한 위안이었지. 민호는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널 계속 찾았어, 민호야. 화재 이후로 전국의 고아원을 다 찾아다녔지만 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 몇 년이 지나자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지만 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 영희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집에서 자라다가 19살에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시작한 작은 사업이 지금은 전국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널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를 제대로 찾지 못한 거야. 영희의 고백에 민호는 깊은 위로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누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이제 우리가 만났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지연은 영희와 민호의 대화를 들으며 반지의 기원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그 반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반지들은 우리 부모님의 결혼 반지였어. 두 개의 반지는 한 쌍으로 부모님이 우리 남매에게 하나씩 물려주셨지. 언젠가 너희가 헤어지더라도 이 반지가 너희를 다시 이어줄 거야 라고 하셨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런 의미였구나. 난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했어. 너무 어렸으니까. 그래, 내가 8살이었으니까.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대로 됐네. 이 반지가 우릴 다시 이어줬어. 이건 운명이야. 영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나란히 놓고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반지가 나란히 놓이자 하나의 완전한 문양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진 것처럼요. 지연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누나를 그리워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매년 제 생일에 누나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태어난 날은 내 누나의 생일과 같은 날이야 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영희는 지연에게 깊은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 양,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시간이 흐르고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그는 공장 노동자로 시작해 작은 수리점을 열어 운영했고 결혼에 한 명의 딸을 두었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딸의 딸이었지요. 내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어. 하지만 이 반지 하나로 버텼어. 그리고 지연이가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었지. 민호의 말에 지연은 할아버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영희는 조카를 얻게 된 기쁨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민호야. 영희의 제안에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세 사람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가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죠. 대화가 깊어지면서 영희는 민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야, 내가 강남에 큰 저택을 가지고 있어.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고 외로웠는데, 이제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나, 고맙지만 난 내 생활이 있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민호의 망설임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민호는 영희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누나와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을 쉽게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고민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호야, 내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야.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니까. 하지만 나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해.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영희의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누나의 말처럼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 누나. 하지만 난 돈이 필요하지 않아.
그저 누나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영희도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그럼 일단 자주 만나자. 내 집으로 내가 찾아가도 되고, 내 집으로 내가 놀러 와도 좋아.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큰 행복이었어요. 지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어요. 할아버지, 영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누나시잖아요. 가족이요. 저는 할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희는 지연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 양, 이제 넌 내 조카의 딸이니 내 가족이야. 너도 언제든지 내 집에 와도 좋아.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자선단체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호는 지연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이야기했어요. 지연은 학창시절 이야기와 은행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민호가 문득 영희에게 물었어요. 누나, 혹시 결혼은 했었니?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 번 했었어. 좋은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사업에 모든 열정을 쏟았지. 남편은 15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민호는 누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그랬지. 하지만 이제 너와 지연이가 있으니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영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외로움이 이제 가족의 따뜻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세 사람은 은행을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영희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지만 민호는 소박한 동네 식당을 제안했습니다. 화려한 곳보다 정겨운 곳에서 우리의 재회를 축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지연이 말했어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세 사람은 민호가 자주 가는 동네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평생 부를 쌓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민호야, 내일 내 집에 가도 될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은 소박했지만 그것은 그의 삶의 일부였어요. 물론이지, 누나. 내 집은 작고 소박하지만 언제든 환영이야. 영희는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동생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했어요.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헤어져 있던 세월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지연 양도 내일 함께하면 좋겠는데 은행 일은 어떻게 되니? 지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마침 휴일이에요, 할머니. 함께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모여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늘의 만남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외로움 속에서 누나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기에 이번 만남은 그녀에게도 특별했죠.
9시경 영희가 운전기사와 함께 민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민호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집 앞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누나잖아요. 집이 어떻게 생겼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이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1층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영희가 차에서 내려 민호의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영희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좋은 아침이구나. 영희가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누나를 맞이했습니다. 누나, 어서 와. 내 집은 작고 초라하지만. 영희는 민호의 말을 자르며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내 집이 어떻든 그건 내 삶의 일부잖아. 보여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 민호는 안도의 표정으로 영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거실과 부엌, 2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지연의 어릴 적 사진들과 민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영희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것이 동생이 수십 년간 살아온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민호의 성실함과 자립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민호야, 내 집이 정말 따뜻하구나.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영희의 진심 어린 말에 민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어. 처음엔 힘들었지만 주변 이웃들이 많이 도와줬지. 특히 지연이가 태어난 후에는 이웃들이 돌봐주기도 했고, 민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영희는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동생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넌 정말 강인한 사람이구나. 난 항상 편안하게 살았는데 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희의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누나. 나름대로 행복했어. 특히 지연이가 내 삶에 온 후로는 더욱 그랬지. 지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영희가 중요한 제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민호야, 어제 내가 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니? 내 집에서 함께 살자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누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큰 변화야. 난 이 집에 익숙해져 있고, 물론이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영희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말에 내 집에 와서 머무는 건 어떨까?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네. 주말마다 누나 집에 가겠어.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작은 시작이라도 의미가 있었어요. 지연도 그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오후에 세 사람은 함께 민호가 좋아하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즐겨 찾던 장소들을 누나에게 보여주었고, 영희는 동생의 일상을 함께 경험하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지연 양, 내 할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그 모습 그대로야. 항상 다정하고 따뜻했지.
영희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항상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민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누나와 손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해가 저물 무렵 영희는 민호와 지연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집에서요. 오늘 저녁은 내 집에서 함께 먹자. 내 집도 보여주고 싶어. 민호와 지연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세 사람은 영희의 차를 타고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영희의 저택은 민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어요. 넓은 정원과 웅장한 현관,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민호와 지연을 압도했습니다. 누나,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았던 거야?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영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이 떠난 후로는 줄곧 혼자였어. 하지만 이제 너희가 있으니 이 집도 생기가 돌겠구나. 영희의 저택 안으로 들어선 민호와 지연은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집이네요, 할머니.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희는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오래 일하다 보니 이런 집을 갖게 됐을 뿐이야.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외로웠지. 민호는 자신과 누나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흘러왔는지 실감했어요. 그는 평생 소박하게 살아왔지만 누나는 이토록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잠시 그의 마음에 괴리감이 찾아왔지만 영희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리 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 내가 직접 요리한 건 아니지만 좋은 요리사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어. 영희가 두 사람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길고 우아한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는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약간 불편해 보였지만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지연의 질문에 영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옅은 그리움이 스쳤어요. 사실 이 집에는 그리 많은 추억이 없어. 남편과 함께 살 때는 더 작은 집에 살았고 그가 떠난 후에 이 집을 샀거든. 아마도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였을까? 하지만 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구나. 영희의 말에 민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누나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 누나.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고 지연은 은행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문득 물었어요. 누나, 내가 그렇게 성공했다니 놀랍구나.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니? 영희는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작은 의류 가게를 열었어. 그때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점차 사업이 확장되면서 백화점에 입점하게 됐고 나중에는 제조업까지 진출했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운이 아니라 누나의 노력이었을 거야.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영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널 찾기 위해 사업에 몰두했던 것 같아. 더 많은 돈과 영향력이 있으면 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결국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만났잖아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할아버지의 반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닌 것도, 할머니가 그날 은행에 오신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의 말에 영희와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반지가 정말로 자신들을 다시 이어준 것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두 사람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거실과 서재, 영희의 침실, 그리고 여러 개의 게스트룸까지.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 방은 특별해. 매일 밤 이곳에서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거든. 영희가 문을 열자 안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방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 한쪽 벽에는 민호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은 영희가 고용한 사설 탐정들이 찾아온 가능성 있는 인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진들을 살펴봤지만 정말 너는 찾을 수 없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는 누나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적극적으로 널 찾았어야 했는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호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행복해. 민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놓인 작은 상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영희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어린 시절 두 남매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화재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구나.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래,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우리 가족의 사진이야. 이 사진을 보며 내 얼굴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지. 지연은 어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지연이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항상 내가 나를 닮았다고 했지.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희의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영희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누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민호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영희가 물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의 제안. 함께 살자는 것 말이야. 생각해 볼게.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지만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는 자신의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희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자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누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연이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을 때 민호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연아, 누나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고민 중이야. 같이 살자는 제안 말이다. 지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난 평범한 삶이 편해.
갑자기 이런 변화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누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해. 민호의 고민을 들은 지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영희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행복만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해하실 거예요. 민호는 손녀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연의 조언을 항상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다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셨잖아요. 이제 서로를 찾았는데 함께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연의 말은 민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고 이제 마침내 그녀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고 특히 그들의 나이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지연아. 난 누나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몰라.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겠구나. 민호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그는 전화기를 들어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나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영희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민호야. 무슨 일이니? 누나의 제안. 함께 살자는 거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같이 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감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니, 민호야? 정말 그러고 싶니? 그래, 누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영희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기뻐. 언제든 준비되면 이사할 수 있게 도와줄게. 통화를 마친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옳다고 느꼈어요. 지연도 할아버지의 결정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는 영희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저택으로 이사했어요. 그는 많은 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몇 가지 물건들과 추억이 담긴 사진들만을 챙겼죠. 영희는 민호를 위해 특별히 방을 꾸며놓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고 민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스타일이었어요. 어떠니, 민호야? 마음에 들어? 영희가 방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방을 둘러보았어요. 누나, 정말 좋아. 내 취향을 잘 알고 있구나. 당연하지. 내가 소박한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민호야. 내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 민호는 누나의 배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더욱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나자 민호는 영희의 저택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고 영희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의 시간을 메워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영희는 민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호야, 내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 주로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지. 혹시 관심 있니? 민호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어떤 재단인데? 내가 15년 전에 설립한 재단이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 기회도 제공하지. 사실 널 찾지 못했기에 다른 아이들이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민호는 누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 누나. 내 경험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영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 재단에 같이 가볼까? 아이들도 만나고. 다음 날 민호와 영희는 함께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한 어린 소년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민호는 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미소 지었어요. 난 민호라고 해. 영희 선생님의 동생이야. 저는 준호예요. 5살이에요. 소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만나서 반가워, 준호야.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민호는 정기적으로 재단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민호를 민호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영희는 민호가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아이들이 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난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 가족이 그리울 때 어떤 마음인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편 지연도 종종 재단을 방문하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학업을 도와주었어요. 지연에게도 이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세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연의 말에 민호와 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을의 끝자락 영희의 저택 정원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이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누나의 저택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테라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품었던 그리움이 채워진 지금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죠. 아침부터 뭘 그렇게 생각하니, 누나? 민호가 테라스로 올라와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서. 민호도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평생 누나를 그리워했는데 이제 매일 아침 누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두 사람은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깊은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지연이 방문했어요. 그녀는 주말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지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 지연아, 와서 같이 차 한잔 할래? 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연은 두 분 사이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가족 같았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고객 서비스 팀장이 되었답니다. 정말 축하해, 지연아. 민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도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해, 지연 양. 너의 성실함이 인정받은 거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연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축하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에게 이 두 분의 인정과 사랑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사실
제가 승진할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린 순발력과 따뜻함이 높게 평가됐대요. 민호와 영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재회가 지연에게도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아 기뻤어요. 그럼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해야겠구나. 지연이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말이야. 영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세 사람, 아니 가족이 함께 축하하자. 민호가 동의했어요. 지연은 두 분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사랑까지 더해져 더욱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후에 세 사람은 함께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영희와 민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할 새 프로젝트는 2개의 반지 프로그램이에요. 영희가 재단의 관계자들과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과 헤어진 아이들이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예요. 민호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전국의 고아원과 협력하여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예요. 저와 제 누나처럼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연도 앞으로 나와 자신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금융교육을 담당할 예정이에요.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재단의 관계자들과 아이들은 세 사람의 발표에 큰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민호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도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은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어린 소녀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호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영희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지연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작은 샴페인 병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말하고 싶구나. 영희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찾지 못했을 거야. 너는 우리 가족을 완성시켜준 소중한 존재야. 민호도 잔을 들어 이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널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값진 시간이었어. 내가 내 삶의 빛이었고 이제는 누나까지 만나게 해줬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구나. 지연은 두 분의 말씀에 감동받아 눈물을 글썽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어요.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영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희와 민호의 반지와 똑같은 모양의 새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연아, 이 반지는 너를 위한 거야. 이제 우리 세 사람이 같은 반지를 갖게 되는 거지. 영희가 지연에게 반지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반지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민호가 설명했어요. 이 반지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듯이 이제 이 반지는 우리 세 사람을 영원히 이어줄 거야. 지연은 감동에 젖어 반지를 끼웠습니다.
세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이자 그것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영희와 민호는 저택의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